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K 배터리 2차 전지가 왜 폭락하는지, 왜 폭망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이유를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는 앞으로 어떻게 상승하거나 어떻게 전개될지, 그다음에 거의 뭐 요즘 트럼프가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구도, 그다음에 전 세계의 이런 달러 패권, 이게 영원할 것인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런 조사를 통해서 이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는 뭐 중국의 기술이나 아니면은 전 세계 기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랑 코스닥은 미국의 여파 때문인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1.14% 마이너스 됐고요. 코스닥이 2.26% 마이너스 됐다. 그래서 지금 환율도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환율 이거 1,400원 넘어가고 1,500원 가고 이렇게 간다. 왜냐?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을 제 1번째로 생각하고 거기에 전 국민이 취해 있어서 뭐 부동산을 폭락을 해야 출산율이 오른다. 부동산을 정상화 시켜야 되는, 폭락도 아니에요. 정상 가격으로 버블을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너 무주택자지. 네가 주택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비꼬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도 결국 보면은 부동산 올라봤자예요. 왜냐?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올라봤자 그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팔고 내려와서 지방에 사는 거 아닌 이상 그렇게 이득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뭐 그렇게 무주택자나 뭐 이렇게 비꼬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멀었구나.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에 미쳐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값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결국에는 정상화를 시키지 않고 계속 자산 팽창만 하겠구나. 그러면은 뭐 환율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원화를 계속 찍어낼 테니까 국제적인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내 주식 하지 마시고 최대한 원화를 달러로 바꾸셔서 보유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다 이런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2차 전지가 폭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맨 위에 있는 4.35% 오른 게 라이즈 뭐 2차 전지 탑10 인버스인데 인버스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떨어지면 오르는 이런 주식인데 이게 또 4.3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기업들 뭐 에코프로나 이렇게 다 급락을 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가 워낙 버블이었고 그만큼의 가치를 못 낸다. 지금 뭐 중국 2차 전지도 그렇게 먼저 빠졌는데 이것도 당연히 빠질 것이다. 거품이다. 그래서 정리하실 분들은 빨리 정리하셔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리 안 하시고 계속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왔다. 이제 뭐 차이나 전기차처럼 뭐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떨어지면은 모르겠어요. 이걸 줍줍 해야 되는지. 왜냐? 미래도 또 좋지가 않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보니까 차이나 전기차는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이 0.75% 떨어졌는데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랑 그다음에 2차 전지 테마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요즘은 조정을 받고 있다. 특히나 엔비디아를 여기 필라델피아에서 만약에 뺀다고 하면은 엔비디아 상승이 거의 필라델피아 절반 이상의 상승을 견인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제는 고점 논란이 점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폭락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에도 급락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뭐 3배 레버리지를 뭐 사라, 그걸로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죠. 근데 그때 제가 위험하다, 3배 레버리지 지금은 하는 거 아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TQQQ나 SOXL 여기 있잖아요. 3배 레버리지 이게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락을 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공포이시면은 지금 또 좀 기다려 보셔라. 기다려 봐서 바닥을 찍으면은 그때 또 살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점점 이제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를 한번 노려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트럼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IRA 법안을 폐지시키고 전기차에 대해서 혜택을 축소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들에게 지금 전기차를 팔고 싶으면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이거는 독일,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도 모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IRA 법안으로 중국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오히려 트럼프는 풀어줘 버린 거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장을 지으면은 중국이든 한국이든 다 그냥 잘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의 2차 전지가 큰일 나게 된 거죠. 원래 한국의 2차 전지가 IRA 바이든 정부 때 이 혜택으로 중국을 막고 미국 북미 시장을 다 가져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기대 가치로 올랐는데 이제는 그 기대 가치가 무너졌다.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경제가 진짜 정치고 정치가 경제다. 그래서 정치가 진짜 경제에 많은 여파를 이렇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바이든이 지난 5월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을 때 비아디의 미주 지역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에 진출할 중국 기업이 하나도 없어서 좀 의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진출할 기업이 별로 없다. 의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미주 지역 책임자는 비아디가 멕시코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지만 이는 멕시코 시장을 위한 것이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녀는 미국 시장은 정치를 포함해 너무 복잡한 반면 중국에서는 전기차를 선택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면은 뭐 때문에 또 철회되고 뭐 때문에 또 까다롭게 굴고 그래서 미국에는 직접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진출하려고 하지 않았다. 비아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아디의 멕시코 공장이 최근 현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의 잠재적 이치로 범위를 좁혔으며 1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래서 비아디가 지금 멕시코 3개 그 지역 중에 공장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멕시코에 왜 짓냐? 이거는 미국 때문이다. 미국에 당연히 우회 진출하려고 이런 계획도 있고요. 하지만 미국 정치가 너무 복잡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에 직접 짓기는 조금 중국에서 꺼려진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트럼프가 또 열어준다고 하면은 비아디가 또 미국에 지을 수도 있겠죠. 근데 트럼프 임기가 4년인데 비아디가 지금 들어가서 바로 지어서 2년 내에 이렇게 만들어내도 그렇게 만약에 트럼프에서 이제 또 다른 민주당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또 그때 당시에 또 팔아먹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아디가 들어갈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멕시코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수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런 멕시코에서 픽업 트럭 이거 1000km 넘는 픽업 트럭을 출시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미국에도 어떻게 보면 진출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아디의 세계 여러 공장을 보면은 뭐 자동화와 첨단화를 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한다. 태국에는 1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그다음에 멕시코에도 10,000개의 일자리가 예상되고 있고요. 터키에는 5,000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가 제공될 것 같고 헝가리에는 수천 명의 근로자를 채용할 것 같고 브라질에는 5,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예상하고 있다. 비아디의 전기차 공장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들어가면은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 트럼프도 미국에 지어서 일자리 창출을 해줘라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트럼프랑 같이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나온 사람이 JD 벤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 시민을 등에 업고 중산층을 구축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중국 중산층이 노예 임금을 위해 일하는 미국인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는 게 많다. 그런데 지금 보면 중국이 하는 거는 기술 전쟁과 경쟁을 근본적으로 경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더 큰 중산층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 4.0 부분을 구축하고 있어 모든 대학 졸업생이 자동화를 통해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기술 전쟁에서 승리하여 세계 부가가치 사슬의 선두 자리를 유지하여 미국이 가장 번영하는 국가로 남기를 원한다. 근데 다른 선진국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기술 전쟁에서 패하더라도 그들은 경기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다른 국가보다 여전히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더라도 미국이 좀 내려오더라도 유럽이나 일본, 한국보다는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이나 중국보다 유럽,
일본, 한국의 미래가 더 걱정이다. 저도 한국의 미래가 더 걱정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기술 전쟁의 대가는 강하고 번영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대 독재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 전쟁을 하면은 결국 미국이든 중국이든 강하게 될 것이다. 근데 위기는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 미래의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거를 잘 보시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 세계 돌아가는 패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이란이 가스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세부 사항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해저 파이프라인에 이란 연간 109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가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이렇게 동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제재한다고 하는데 과연 제재가 먹히는지 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러시아에 대한 직접 수출을 대폭 늘렸으며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또한 중국은 지금 카자흐스탄, 검은색이죠. 검은색,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 빨간색, 우즈베키스탄 주황색을 통해서 수많은 제품을 이 아제르바이잔 이 나라들이 다 러시아랑 이렇게 내통하는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여기에 수출이 늘어난 거 보면서 여기로 다 우회 수출을 한다. 그거는 이는 중국만 포함된 게 아니라 인도, 한국도 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유럽도 다 이런 식으로 수출을 한다. 그러니까 규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아시아 전쟁이 아닌 유럽 전쟁, 그래서 또는 나토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및 그 주변 국가와의 무역에 대한 유엔의 금지 조치는 없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서구의 좋은 친구인 인도도 살펴보세요. 그래서 인도가 지금 22년 이후부터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게 급격하게 늘어났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가스와 석유를 엄청나게 수입을 한다. 그러니까 제재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제재를 했지만 이제 효과가 없어지고 다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제재를 해도 다 어디서 다 살아난다. 거기에 인도까지 합류하고 터키, 그다음에 이집트, 사우디까지 여기에 합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쪽 브릭스 이쪽이 점점 더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극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란, 러시아, 중국 이런 데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게 점점 바뀌고 있고요. 개발도상국의 채무가 지금 심각한데 원리금 상환의 재정 소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도 개발도상국도 만약에 미국의 달러 빚을 갚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냥 달러 빚을 안 갚는다고 디폴트를 내버리고 오히려 브릭스 경제 체제로 가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가버리더라도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브릭스 경제 체제에서 거래를 하면서 자급자족을 또 나름대로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서방이나 달러 패권의 이런 카운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거를 제가 매번 체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되고 있냐? 중국은 지금 수출만 주도하는 게 아니라 첨단 수출을 주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첨단 수출도 하고 있다. 이렇게 첨단 수출도 이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지금 1등이 중국이고 2등이 독일인데 이 차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프랑스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중국이 지금 이렇게 많이 가고 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인건비가 싸다고 하는데 중국의 인건비는 전 세계 100여 개국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값싼 노동력이 아닌 기술력과 첨단 로봇 공학 덕분에 더 많은 고급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샤오미 공장이나 하웨이 공장이나 비아디 자동화 공장을 보여드렸죠. 이걸로 여러분들 아시고 있죠. 근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모른다. 그리고 미국은 이 모든 것이 미국 부유층이 의도적으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것처럼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일이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다 해외로 내줘버려서 미국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중국이 일부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서부 지역 진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공장 로봇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가까운 미래에도 첨단 기술 제품의 중심 공급원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점점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이 이제는 트럼프가
다시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제조업들을 다 미국에 다시 불려 모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이나 유럽이 전력망이 없다면은 어떻게 산업 제조업을 다시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AI 및 데이터 센터 대규모의 그리드 확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채택이 더 많은 필요가 되고, 그러니까 전기가 더 많이 필요돼서 이런 거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 정유와 같은 에너지 지압적 산업은 리시어링 하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스 플랜트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되냐, 이게 참 어렵다. 그래서 중국의 산업전력 사용량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력 수요는 경제 성장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을 모두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과연 제조업을 거기에 가져가서 이런 인프라를 조성을 하고 그 공장을 키울 수가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중국과 미국의 에너지 정책 접근 방식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제 최대의 탄화수소 에너지 저장 수출국이 될 것이다. 중국은 청정 에너지 저장, 그러니까 배터리, 메탄올, 암모니아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청정 에너지가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는 청정 에너지 발전을 포기한다고 하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이 거의 여기에 꽉 잡으면서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언제까지 이제 금융 시스템으로만 세계 주요 에너지 거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기꺼이 포기할 의향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미국이 금융 시스템으로만 계속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직접 이제 자기가 움직이면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노동을 미국이 기꺼이 할 수가 있을까? 너무 배가 불렀는데 그런 거 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예멘을 또 공격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 확전 분위기가 또 일어나고 있다. 참 걱정이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남중국해 있잖아요. 필리핀이랑 중국 사이에서 조금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미국이 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남중국해 전자전이라고 하죠. 전자전에서 미국의 GPS가 상실돼서 후퇴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에는 이 전자전 GPS나 아니면은 이런 뭐라고 하죠, 제밍 이런 게 중요한데, 전자전에서는 그러니까 상대를 다 파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전자전이 중요한데, 중국한테 이거를 발렸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 전자전에 발리면서 결국은 후퇴를 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현대해전에서 통신 및 항해 능력을 잃는 것은 시력과 청각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미국은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후퇴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자전에서 미군이 오히려 구식 전자전 장비를 쓰면서 중국에게 한 세대 뒤처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전자전 통신 마비나 이런 상태에 빠져버려서 후퇴를 해버렸다. 이런 거 보면서 미국이 우리가 알던 그런 전자전도 슈퍼파워고 그런 게 아니구나, 이제 점점 이렇게 좀 민낯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 사태도 퍼졌잖아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게 크라우드 기업인데, 그러니까 저장소 기업인데, 여기에 지금 저장소가 약간 렉이 걸리면서 이 윈도우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업데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떠버렸죠. 그래서 이런 마비 지금 증세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위험한 게, 우리가 클라우드를 저장하는데 클라우드를 한 곳에만 이렇게 저장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따른 지금 여기에 공격이 가해지거나 해킹이 들어오면은 결국에는 전 세계가 마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분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민주당 후보 바이든이 이제는 사퇴를 하고 해리스로 지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눈여겨볼 부분이다. 그런데 해리스가 나온다고 해서 과연 될까? 트럼프가 요즘은 거의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뭔가 미국 내에서도 지금 암투가 엄청나게 많다. 미국 내에서도 이 권력 싸움이 어마어마하고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를 총격을 시도하고 암살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나오는 거 보면서 뭔가 미국 내에서도 진짜 이런 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권 다툼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 패권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미국의 기로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서도 이걸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미국이 세계를 괴롭히던 시절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러시아는 브릭스는 달러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달러 패권이 100년 이상 또 간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장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에는 1년만 지나도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갑자기
국제관계나 아니면은 추세가 바뀌어버리는데 그런 장담을 할 수가 있는지, 달러 패권이 과연 영원할까요? 100년 동안? 저는 조금 의문이죠. 이 국채 발행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다국화 시대가 오고 있는데 과연 달러로만 이런 거를 대체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 중간 증시 일정이 나왔는데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실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테슬라와 알파벳, 구글의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이 나온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AT&T나 뭐 제너럴 일렉트로닉, GE, 뭐 버노바 실적이 발표되고 있고 여러 지금 기업들, 포드, 아메리칸 항공 이런 데도 또 실적이 발표될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금요일 날, 지금 목요일 날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요. 금요일 날 중요하죠. 개인 PCE, 근원 PCE, 물가 지수가 나온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이제 금리 인상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 그래서 또 증시가 휘청거리거나 아니면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내수 부진과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부양책보다는 기술 자립으로 삼중전해를 결정했다. 그래서 기술 자립을 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그다음에 반도체, 뭐 친환경 이런 거를 자립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도 삼중전해 이후로는 증시가 조금 올랐으니까 또 저는 기대를 해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미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우회를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전용 AI 칩을 출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용 플래그십 AI 칩을 개발 중이다. 왜냐? 중국 시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여기에도 수출을 해야 되니까 지금 보면은 중국 시장용 플래그십 AI 칩을 새로 개발 중이라고 인명 소식통들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를 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자신들의 중국 내 주요 유통 협력사 가운데 하나인 인스퍼와 함께 잠정적으로 B20이라고 하죠. B20으로 명명된 이 칩을 출시와 유통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앞서 지난 3월 올해 말 대량 생산될 예정인 블랙웰 칩 시리즈를 공개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우회로 수출을 하려고 있다. 그만큼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은 지금 보면은 이제 사실상 기준금리 전격 인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증시를 살려보겠다, 이제 점점 일어나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은행이 지금 시장 예상을 깨고 5개월 만에 LPR을 낮춰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중전해에서 경제 엄중 인식, 그 다음에 내수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관측도 영향을 주고 있고 지준율 인하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LPR 금리랑 그 다음에 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뭐 1년 만기 일반 대출, 지금 중국의 LPR 금리가 내려왔다. 이게 내리고 있으면 이렇게 보면서 결국에는 중국도 이제는 증시를 살려보려고 하고 있다. 돈이 더 풀리면은 중국 증시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게 기대가 되고요. 중국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샤오미 회장이거든요. 샤오미 회장이 이 서킷에서 왜 이렇게 서킷폭을 입고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 의문이었고, 그 다음에 샤오미가 뜬금 지금 며칠 전에 인상적인 SU7 울트라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무려 제로백이 1.97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로 200은 5.96초, 그 다음에 제로 300은 15초, 그리고 최고 속도는 350km 이상. 그래서 매끄럽게 이렇게 운전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4도어라고 합니다. 문이 4개다. 그래서 이것은 U9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었을까?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카도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의문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샤오미 회장이 그 레이싱 자격증이 있다고 합니다. 레이싱 라이센스가 있다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이런 자격증을 땄냐 물어보니까 페라리나 포르쉐 같은 회사는 왜 이렇게 멋진 자동차를 만드는 걸까요? 나는 그들의 CEO와 창립자가 드라이빙 라이센스, 그러니까 경주용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경주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샤오미 회장도 경주 자격증을 갖고 있다.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뭐 샤오미랑 아너나 그 다음에 비보, 오포 이런 중국의 OEM 이런 시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웨이가 현지 공급업체로 개발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 공급업체로 계속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환하고 있고요. 배터리, 스크린, 셋탑, 그 다음에 CMOS, 아날로그 칩 등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중국 전기차가 확장됨에 따라 자동차 1차 공급업체도 보쉬와 같은 기존 공급업체가 푸디와 비아디죠. 이거 비아디 자회사죠. 푸디와 CATL과 같은 새로운 공급업체의
에게 밀려나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 제품의 기계에서 전기 및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기존 공급망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도 지금 자국 기업들이 계속 커지면서 자국 산화를 시키고 있다. 이거는 기술력이 그만큼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비아디는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비아디 2분기에 지금 일정만 해도 정신이 없다. 지금 송플러스가 2025년 다음 주에 나오고요. 2025년 버전이 25일 날 출시가 되고요. 여기 나와 있죠? 2025년 판이 25일 날 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실, 그다음에 뭐 3.0 에보, 그다음에 실 07 DMI 8월 런치 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september 델리버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송프로 또 뭐가 뭐 출시 한 DM 5.0 또 출시, 그다음에 10월에 탱 DM 5.0, 그다음에 실 06 GT 뭐 이렇게 출시되고 있고, 탕이 11월, 그다음에 진이 11월 출시, 그다음에 퀸 플러스 실 05 DM 5.0 이것도 10월 출시, 11월 델리버리, 그 다음에 배달이죠. 그죠? 그 다음 배송, 그 다음에 Z9 GT, 뭐 Z9, N9, 뭐 바오, 팡청바오죠. 팡청바오, 8, 팡청바오 3, 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거 꽤 정신없고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야.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비아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비아디만 해도 신차를 엄청나게 내고 있다. 이렇게 내니까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고,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커는 지금 멕시코에서 지커 001 및 지커 X 모델을 출시했으며, 가격은 뭐 이렇게 가격이 매겨지고 있다. 그래서 이 브랜드는 다음을 포함한 30개에 달하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스웨덴, 네덜란드, 태국, 멕시코로 구성되어 있으며 24년 말까지 50개 국가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커가 이렇게 멕시코에 공장을 지었다,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진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고요. 달러로 보면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7천만 원, 가격이 싸진 않네요. 현재 지커 001과 지커 X 중국에서는 4천만 원대인데 여기서는 또 7천만 원에 파는 거 보니까 중국에서는 진짜 싸게 생산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샤오미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SU7 SUV 버전이 또 두 번째 모델이거든요. 지금 SUV 버전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지금 언제 공개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네티즌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 이 디자인만 봤는데 열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지금 27,000달러 2700달러 이하 차량 세그먼트를 위한 스마트 주행 기술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가격이 싼데도 저번에 나온 사람이죠. 이 엔지니어 장주호라고 엔지니어가 R&D 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2천만 원대 차량에도 냉장고를 넣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넣고, 그런 거를 다 하고 싶다. 그만큼 기술 혁신을 시켜서 가격을 싸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참 무섭다. 비아디가 이제 가격도 싸고 스마트 주행까지 된다고 하면은 여기를 이길 이런 기업이 과연 생길까? 저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샤오펑이 폭스바겐이랑 중국 전용에서 글로벌 MIB 플랫폼으로 협력을 확대했다. 그래서 폭스바겐 엔지니어들은 기술 협업이 발전함에 따라 샤오펑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샤오펑의 허샤오펑 회장이랑 폭스바겐 중국 CEO 랄프 이 사람이랑 만나서 G9 플랫폼과 EA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 현재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폭스바겐 그룹은 오늘 전자 아키텍처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샤오펑 모터스와 전략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CMP MIB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폭스바겐 모델에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된 CEA 아키텍처가 탑재될 예정이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샤오펑의 이런 플랫폼을 폭스바겐이 갖다 쓰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중국이 점점 메인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중국이 메인이 되어 가고 있다. 지금 보면은 샤오펑과 폭스바겐이 광저우와 허페이에서 프로젝트 센터를 설립했으며 공동으로 개발한 아키텍처를 첫 번째 차량이 약 24개월 내에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 전용 플랫폼에서 폭스바겐 글로벌 플랫폼으로 협력을 해서 바꾸겠다. 이 중국 기준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무서워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협업이 진전되면서 폭스바겐 엔지니어들이 샤오펑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샤오펑한테 배워야죠. 그래서 이제는 중국한테 이 전기차 기술을 배워서 폭스바겐이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참 고무적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텐데, 중국 기술은 뭐 다른 나라를 훔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혀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죠. 그 다음에 폭스바겐은 중국 최초의 전기차 모델인 뭐 ID.UNYX를 출시해서 가격은 28,900달러부터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폭스바겐이 JAC와 합작법인인 폭스바겐 아누이는 이렇게 또 이제 이런 전기차를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이렇게 중국에서 열심히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M6 전기 MPV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MPV 최초의 모델을 출시를 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비아디가 진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아디가 여기서도 진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기술이 계속 뛰어나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니오라는 이 기업도 2세대 니오 폰을 7월 27일 날 이 기술데이에서 출시할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대박이구나. 중국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이런 니오도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 버린다. 그냥 전기차 회사로 출시한 회사가 스마트폰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샤오미 같은 회사가 이 전기차를 만들어 버리고, 야 중국은 진짜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워낙 협력이 잘 되고 발전되고 그 다음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프로젝트만 있으면은 바로바로 넘나들 수가 있다. 애플도 하지 못한 애플카를 샤오미가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네 개의 문짝을 가진 전기차를 또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니오는 전기차 회사 최초로 스마트폰을 만들어버리고, 이런 거 보면서 참 정말 중국의 이런 기술이 무서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로보택시가 우한 거리에서 친구와 적을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로보택시 아폴로4가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한다고 도시 시민들은 농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무인택시가 지금 신호 위반으로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았을 때 길을 양보하는데 그다지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도 있지만 결국에 이런 에러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이런 에러를 통해서 결국 데이터를 모으고 결국 완성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자율주행에 중요한 거는 이 연산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데이터다. 이 돌발 상황과 여러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가 모이면서 이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은 발전이 되면서 아마도 테슬라나 같이 이렇게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시장도 중국과 미국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중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 전기차 부분에서는 중국이 밝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목소리 높여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 있고, 여러분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은 차이나 전기차 저는 ETF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 뭐 누가 실패했니 뭐니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만 저는 그냥 제 신념대로 그냥 꾸준히 가져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